오늘은 PSS 1-3 간접 의문문 첫 번째 시간입니다. 1이라고 돼 있는 거 보니까 2도 있다는 얘기겠죠. 근데 부가 의문문처럼 간접 의문문도 1, 2로 나눠 있긴 하지만 1분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여기서 다 담고 있고 2는 이제 추가적으로 조금 알아볼 부분을 이제 따로 떼어놓은 거기 때문에 오늘 간접 의문문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은 어떻게 지금 이제 처음 느끼면서 이 부분을 시작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동안은 진짜 처음에 간접 의문문을 배울 때 이 부분이 부담스러웠어요. 여기는 뭔가 이해를 못할 것 같고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지고 그래서 여기 포기하고 싶고 그런 부분이었는데 사실 그러기에는 굉장히 많이 쓰는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포기하면 이게 너무 큰 부분이다. 포기하기에는. 그래서 이걸 꼭 챙겨 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랑 그리고 거짓말은 못하겠어요. 이 부분이 너무 쉬워요 라고 거짓말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얘도 규칙이 있고 다 이렇게 뭔가 그 이해할 수 있는 그 논리가 있는 부분이라서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이해할 수는 있는데 그런데 이 부분이 약간 그 복잡한 개념들을 많이 갖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부분은 포기하진 말되 한 번에 끝낼 생각도 좀 이렇게 내려놓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전반적인 개념이 다 잡히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라서 오늘 한번 봤을 때 이해가 안 된다면 일단 오늘 내용을 들어보시고 혼자 곰곰이 조금 다시 생각을 해보시고 며칠 밤 자고 나서 다시 한번 들어보거나 아니면 들여다보거나 이렇게 해서 좀 몇 번을 쌓아가면서 이렇게 차곡차곡 해서 완전히 이해하는 걸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말되 포기하는 것도 안 되고 그리고 이거 한 번에 이렇게 이해해야 되겠다. 이것도 조금 이제 물론 한 번에 이해가 잘 된다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잘 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너무 여러 가지 개념이 한 번에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그렇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한 번 더, 두 번 더 몇 번 복습을 해서라도 얘를 끌고 가겠다. 논리적으로는 괜찮은 부분이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 의문문하고 마찬가지로 간접 의문문 우리가 이 교재를 바로 이렇게 시작하기 전에 조금 이제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깔고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그 부분이 이제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래도 필요한 내용이니까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접 의문문이라는 게 이제 개념부터 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영어로 indirect questions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냥 말 그대로 간접적인 의문문 이렇게 돼 있죠. 그 표현은. 네, 개념을 살펴보려면 또 다른 배경 지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처음에 어렵게 느껴지는 건데 얘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아래 이렇게 뭐가 파도 그 배경 지식을 계속 깔아야 돼서 그걸 따라가다 보면 정작 간접 의문문이 약간 헷갈리는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얘가 이제 한 번엔 정리가 안 될 수 있는데 이제 듣다 보면 이제 점점 익숙해지는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일단 간접 의문문의 개념을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미리 알아봐야 될 게 있는데 명사절이라는 개념이다. 근데 혹시나 그 1학년, 2학년 교재를 같이 하고 3학년 교재 지금 보신다면 그래도 이제 이 개념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 이번이 처음이라면 이제 처음인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어 단위에는 이제 영어를 쓰는 그 단위에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작은 단위가 단어입니다. 우리가 단어 외우는 거 많죠. 이제 영어 단어 많이 외우잖아요. 근데 그 띄어쓰기 단위 그게 이제 단어이고요. 그보다 조금 커지면 구라는 단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단위가 전치사구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구라는 것은 두 단어 이상이 이제 모여 있는데 주어 동사는 없어요. 구에는. 그래서 두 단어 이상인데 주어 동사를 포함하지 않은 그 단위 그거는 구구나. 근데 거기까지는 일단 그렇구나 하시고 지금 우리가 살펴볼 것은 단어 구를 넘어서 절이라는 단위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명사절이 나오니까 절부터 중요해지는 건데요. 절은 주어 동사를 포함하고 있는 단위인데 주어 동사를 포함하고 있지만 문장의 일부분으로 쓰여요. 그래서 단독으로 문장은 아니고 아직은 문장에 속해서 주어 동사를 포함하고 있는 그 덩어리가 문장 안에서 이렇게 한 일부분이 되어서 쓰인다는 거. 그런 단위를 절이라고 하는구나 보시고 그 절에는 종류가 3개가 있습니다. 영어의 절에는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이렇게 있는데 지금 그 내용을 다 하다가는 정말 이제 삼천포로 빠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은 내용, 형용사절, 부사절은 일단 제껴두고 거기에서 우리 간접 의문문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명사절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했던 것을 잠깐 정리하면 절이라는 단위는 영어에서 주어 동사를 포함한 단위인데 그 포함한 의미 단위인데 그게 문장의 일부분으로 소속돼서 쓰인다. 문장의 일부분으로 속해서 쓰인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의미 단위이기 때문에 얘가 형태가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문장의 일부분이 뭔가 색깔이 달라서 거기가 명사절이 딱 보인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괄호를 쳐줘서 그 명사절이 보인다거나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의미로 뜻으로 구분을 해내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그걸 이제 알아보기 쉽지 않으니까 명사절을 이렇게 대괄호를 쳐서 약속을 하도록 할게요. 근데 이제 명사절이 그럼 하는 역할이 뭐냐 이걸 이제 알아본다면 우리가 절은 절인데 명사처럼 쓰이니까 명사절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렇다면 명사처럼 쓰인다는 말을 이해하려면 명사가 어떻게 쓰이는지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볼 필요가 있겠죠. 문장 안에서 명사는 하는 역할이 세 가지. 이제 크게 주어 역할을 하거나 목적어 역할을 하거나 보어 역할을 하죠. 그러면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어 자리에 절이 쓰인다면 그게 이제 명사처럼 쓰이는 절이니까 명사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명사절이 뭔지는 알았고 이제 그 명사절을 발견한다면 이렇게 약속을 하도록 하자. 그래서 우리끼리의 약속인 거죠. 그 명사절이 의미 단위이다 보니까 걔를 조금 더 그냥 우리가 눈으로 쉽게 구별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약속을 할 거고요. 그러면 약속은 약속인데 명사절을 알아볼 수 있어야 이 괄호를 하든 색칠을 하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명사절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그냥 이거입니다.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어 자리에 그냥 달랑 명사가 쓰인 게 아니라 뭔가 주어 동사를 포함한 덩어리가 쓰여 있네. 그러면 명사절을 썼구나. 명사 대신. 그렇게 해서 그 의미로 역할로 알아보는 게 이제 첫 번째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문장 안에 어떤 다른 단위를 넣어서 쓴 거기 때문에 이 단위의 첫 번째 시작하는 부분 명사절이 시작하는 부분에 보통 신호탄을 줍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명사절 우리가 약속한 기호의 첫 번째 이 단어를 명사절 시작이야 라고 하는 신호탄을 주는 거죠. 네, 그 신호탄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들어보셨던 것도 있고 안 들어보셨던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명사절의 접속사 that이라고 부르는 이 that이에요. 그래서 들어보셨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뭔가 이렇게 문장이 쭉 지나가는데 그 중에 명사절이 이렇게 문장의 일부분으로 이렇게 딱 쓰였을 때 그 명사절을 알아볼 수 있도록 명사절의 시작입니다 라는 그 신호 단어가 첫 번째는 that 이렇게 쓰일 수가 있다. 그래서 예를 한번 보면 I think that he's a genius. 이럴 때 I think 내가 생각하는데 생각하다라는 동사는 동사가 필요로 하는 대상 뭐를 생각하는지 이 동사가 필요로 하는 대상 그걸 우리가 목적어라고 하고 목적어 자리에는 보통 이제 명사가 목적어 역할을 하지만 여기는 딱 봐도 주어 동사를 포함한 덩어리가 목적어 역할을 했죠. 그러면 명사처럼 절이 쓰였구나 해서 얘가 이제 명사처럼 지금 목적어 역할을 한 거니까 근데 절이니까 명사절이 쓰인 거를 알 수 있고요. 그래서 명사절을 체크를 하면서 그리고 더 확실하게 알려주는 것은 명사절이 시작한다는 걸 신호탄 명사절의 접속사도 있으니까 얘가 진짜 다른 의미 덩어리가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I think 내가 생각한 내용이 이만큼의 명사절 덩어리 근데 그 덩어리를 볼 수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독해를 할 때. 그래서 얘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명사절 시작합니다 라는 걸 알려주는 두 번째 신호탄이 의문사예요. 의문사는 우리가 의문문을 만들 때 제일 앞에 쓰는 말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문장이 그냥 전체적으로 있을 때 그 안에 명사절 포함되는 그 문장의 일부로 쓰이는 명사절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의문문이 쓰이기도 하고 얘는 그러면 얘를 한번 살펴보면 I want to know 내가 알기를 원한다 라고 해서 know 뭐를 알기를 원하는지 알다라는 동사 뒤에 이 동사는 이 동사가 필요한 대상 목적어가 있고요. 그리고 목적어 자리에 원래 명사가 올 수 있지만 명사처럼 쓰인 명사절이 올 수 있겠죠. 그때 이 신호탄의 역할을 하는 게 의문사가 될 수도 있어서 의문사, 주어, 동사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러면 I want to know 내가 알기를 원하는데 what the rules are 그럼 규칙이 뭔지를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의문사가 이렇게 명사절 신호탄 역할을 하기도 하는구나. 또 하나 보면 This map shows how I can go to the train station. 이거 우리 책에 나온 예문인데 This map shows 이 지도가 보여준다 라고 해서 보여준다라는 동사 뒤에 이 동사가 필요로 하는 대상, 목적어 자리에 명사가 와도 되지만 명사처럼 쓰인 절, 그래서 명사절이 왔구나. 그리고 다시 한번 확인해보면 명사절의 시작입니다 알려주는 그 신호탄 중에 하나인 의문사를 먼저 썼구나. 이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명사절을 알려주는 신호탄 세 번째 이 접속사 that 그리고 의문사 하나 있었고요. 마지막 신호탄이 if, whether입니다.
이 의미는 if나 whether 이건 접속사라고 부르는데 이 접속사의 의미는 뭐뭐인지 아닌지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쓰이면 예를 들어보면 I wonder 내가 궁금한데 그래서 이게 알고 싶은데 내가 궁금한데 궁금한 거는 이 대상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역시 목적어가 필요한데 목적어 자리에 명사 올 수 있지만 주어 동사를 포함한 이런 명사절이 올 수도 있고 명사절의 시작입니다. 그 신호탄을 알리는 if whether 쓸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쓰이면 아 명사절이 확실하구나 이제 알아볼 수 있겠죠. 알아보기가 쉽겠죠. 그리고 의미는 뭐뭐인지 아닌지의 의미여서 I wonder if I can buy it. 내가 그걸 살 수 있는지 아닌지 궁금하다.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It's hard to say. 이거 말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say라는 동사 뒤에 역시 목적어 자리에 명사절이 온 거고요. 명사절의 신호탄 if나 whether 써서 It's going to rain. 비가 올지 안 올지 말하는 게 되게 어렵다. 그런 지역 특히 있죠. 런던이나 이럴 때 그 날씨가 맑았다가 갑자기 또 비가 오다가 이런 지역 같은 경우.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명사절을 약속을 하고 보니까 명사절은 명사처럼 주어 안에서 명사 역할을 하면서 쓰이는데 그 앞에 신호탄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첫 번째는 that, 명사절의 접속사 that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의문사로 시작할 수도 있고 아니면 if whether, 뭐뭐인지 아닌지의 뜻을 가진 접속사 if whether로 시작할 수도 있더라. 그래서 얘네들을 알아보고 이렇게 이제 명사절 체크를 할 수 있는 거 이게 굉장한 힘이 됩니다. 나중에 독해를 할 때 구조를 알아보면 훨씬 그 독해가 정확하고 이해하기가 쉽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일단 약속을 하자라는 말씀을 지금 이 간접 의문문 하는데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이 간접 의문문의 개념이 일단 넓은 개념하고 좁은 개념을 같이 살펴보려고 해요. 네, 왜냐하면 저는 이제 한동안 이 간접 의문문을 그래도 어느 정도 알 것 같은데 이 원서하고 같이 보다 보니까 더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간접 의문문이라는 게 좀 넓은 개념으로 이렇게 정의 내릴 수도 있고 좁은 개념으로 정의 내릴 수도 있는데 그걸 이제 여러분과는 같이 둘 다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넓은 개념을 살펴보면 명사절 중에 그러면 우리가 명사절은 이렇게 세 가지 이렇게 뭔가 신호탄으로 시작하는 그런 명사절들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명사절 중에 의문문과 관계가 있는 것은 원래 우리가 의문문이 두 가지 의문문이 있거든요. 의문사로 시작하는 의문문 그리고 yes, no 의문문. 그래서 are you a student? 이런 거는 그냥 yes, no 의문문이니까 그렇죠. 대답이 yes 아니면 no로 나오는 거. 근데 의문문하고 관계가 있는 의문사로 시작하는 명사절 요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if나 whether로 시작하는 명사절 요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 두 개의 명사절을 쓴 문장을 간접 의문문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간접 의문문 문장이 되는 거예요. 요만큼이 이제 간접 의문문을 포함한 그 문장이 되는 거죠. 그런데 좁은 개념으로 말하면 이 중에서도 명사절 중에 의문문과 관계 있는 의문사로 시작하거나 if whether로 시작하는 명사절을 쓴 문장 중에서도 그 안에서도 이게 질문이 목적인 문장까지 이제 그 의미까지 생각하는지 살펴보면 I want to know what the rules are. 이걸 살펴보면 나는 그 규칙이 뭔지 알고 싶다. 그럼 그 규칙이 뭔지 알고 싶다는 거니까 사실 의미상 질문하는 거죠. 그 규칙 알려달라 이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정말 좁게 생각할 때도 얘는 간접 의문문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를 살펴보면 This map shows how I can go to the train station. 이거엔 해당돼요. 의문사로 시작하는 명사절을 쓴 문장이긴 하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이거 자체가 이 지도가 내가 그 기차역에 어떻게 도착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라고 해서 뭘 물어보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좁은 개념에서의 간접 의문은 얘는 아닌 거죠. 그리고 얘도 살펴보면 마찬가지. I wonder if I can buy it. 이거는 내가 그걸 살 수 있는지 아닌지 궁금하다라고 하는 것은 살 수 있는지 없는지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질문의 의미를까지 담고 있으면 뜻까지 그렇게 담고 있으면 이게 좁은 개념에서는 얘가 간접 의문. 얘는 그런 의미는 없어요. It's hard to say if it's going to rain. 비가 올지 안 올지 말하는 게 어렵다. 여기는 그 물어보고 싶은 그 의미는 없거든요. 그러면 얘는 이제 이 좁은 의미에서는 간접 의문이 아닌 건데 그런데 이제 요렇게까지 정의하는 책이 있고 그런 책이 있고 원서에서는 이제 보통 그럴 수 있고 그런데 우리 교재에서는 그 3800지 교재에서는 그냥 의문사나 if whether로 시작하는 명사절이면 다 모두 다 그냥 간접 의문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사실 이걸 이렇게 좁은 개념, 넓은 개념까지 이걸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도 없어요. 근데 필요가 없는데 왜 말하나요? 하면 제가 이제 헷갈렸던 부분이라서 혹시 그런 부분이 헷갈리는 아니면 알고 싶은 분이 있을까봐 이제 그냥 걱정스러워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것까지 구분할 필요는 없다. 그럼 우리가 지금 알아둬야 될 부분은
명사절이 시작하는 그 형태가 that으로 시작하거나 의문사로 시작하거나 if, whether로 시작하는 그런 형태가 있는데 이 두 가지 경우 의문문하고 관련이 있었던 의문사로 시작하거나 if, whether로 시작하는 이 두 가지의 경우가 간접 의문문에 해당한다라고 알아두시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원서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만 확인하고 바로 넘어갈게요. We can ask a question indirectly. 그래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방법이 by putting it, 그 질문을 넣으래요. into a subclause. 이게 뭔가 종속절입니다. 그러니까 문장 안에 일부분으로 넣으라는 거예요. beginning with 뭘로 시작하냐면 a question word, 이게 의문사로 시작하는 거고요. or with if, whether, 이게 if, whether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거나 이렇게 시작하는 것을 문장 안에 일부분으로 이렇게 절로 넣어서, 특히 이제 명사절이라고 우리가 불렀죠. 명사절로 넣어서 그거를 이렇게 간접적으로 질문을 할 수 있다.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는 이 좁은 개념을 설명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의문사로 시작하거나 if, whether로 시작하는 명사절을 다 간접 의문문이라고 하기로 하자. 이렇게 보는 게 우리 책의 입장이니까 그걸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혼란스럽다 이미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는데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간접 의문문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접 의문문은 명사절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었고요. 명사절이 이제 그 문장 안에서 명사처럼 쓰이는 절인데, 명사처럼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어 자리에 주어 동사를 포함한 문장의 일부분이 쓰이는 그런 절인데, 그 명사절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명사절의 시작을 알리는 그 신호탄을 보는 게 좋겠다. 첫 번째는 that, 그리고 두 번째는 의문사, 세 번째는 if not whether가 있었는데 이 that은 사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 간접 의문문 단원에서는. 왜냐면 이 that은 평서문과 관련이 되거든요. 그냥 I think he's a genius. 그래서 평서문에 넣을 때 이제 쓰는 접속사니까 얘는 우리는 지금 놓고 가면 됩니다. 간접 의문문 단원에서는. 그럼 우리가 지금 살펴볼 것은 의문문하고 관련 있는 것 중에서 의문사로 시작하는 명사절, 얘는 어떤 의문문하고 관련이 있냐면 의문사로 시작하는 의문문. 예를 들면 What is his name? 이런 거. What's your name? When is your birthday? 이렇게 의문사로 시작하는 의문문 있죠. 그 의문문이 명사절이 돼서 문장의 일부분으로 들어갈 때 의문사, 주어, 동사 이런 형태로 간접 의문문을 쓰는구나. 그거 하고, 그리고 의문문 중에 두 번째 yes, no 의문문이 있습니다. Are you a student? 이런 식으로 대답이 yes나 no로 나오는 의문사가 없는 그런 의문문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명사절 중에서 시작한 신호탄이 if, whether, 뭐뭐인지 아닌지, 그리고 주어, 동사 이렇게 쓰는 부분이 있고, 우리는 이때 간접 의문문 쓰는 형태를 알아본다라고 하면 이 두 개를 알아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문사로 시작하는 거 아니면 if not whether라는 접속사로 시작하는 거, 얘가 간접 의문문에 해당되고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보는 게 우리의 할 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의문사로 시작하는 아까 그 명사절이 있었죠. 그거를 이제 쓰는 방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에서 if not whether로 시작하는 그 명사절, 그 간접 의문문 쓰는 방법을 살펴보면 되겠죠. 여기가 이제 거의 다 핵심 내용은 여기에 다 나오는 부분이니까 조금만 힘을 내주세요. 그래서 여기서 아까 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쓰는 명사절의 형태는 의문사로 시작하는 의문문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문사로 시작하는 의문문이 이 안에 명사절로 그 문장 일부분으로 쓰이는 게 이제 간접 의문문인 거예요. 네, 여기 부분에서 의문사로 시작하는 의문문의 간접 의문문을 어떻게 만들까? 이제 그거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은 어순입니다. 어순이 의문문일 때는 우리 의문사를 쓰고 나서 동사, 주어 순서대로 썼던 거 기억하시죠? 1학년이나 2학년 교재에서 우리 의문문 만들 때 봤던 동사, 주어의 어순을 쓴다는 게 평서문과 의문문의 가장 큰 차이점이었습니다. 그런데 명사절 안에서는 명사절 자체는 의문문이 아니기 때문에 명사절 안에서는 의문사를 맨 앞에 쓰는 것은 의문문하고 같지만 그 뒤에 순서가 주어, 동사 순서대로 쓴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해서 말씀드리는 그 문법책이 보통 이제 3권이 있는데 그 3권에서 다 이거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3권의 내용이 다 뭔가 말만 다르고 같은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다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 어순이 일단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문법 문제로도 이 어순을 그냥 의문문 어순처럼 의문사, 동사, 주어 이렇게 해서 문제를 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풀기 위해서도 중요하고 그렇지 않고 그냥 이제 일상적으로 영어를 쓸 때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어순에 대한 이야기는 한번 원서를 3개를 다 살펴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참고하는 첫 번째 원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We don't use question word order or question mark in indirect questions. 그렇다면 이건 무슨 말이냐면 we don't use 이걸 사용하지 않는데요. question word order 그 말은 의문문의 어순을 사용하지 않는데 의문문의 어순이라는 게 동사, 주어 순서대로 쓰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용하냐면 의문사, 주어, 동사, 평서문처럼 쓰는 거죠. 그래서 동사, 주어 이렇게 의문문의 어순을 사용하지 않고 or question mark 이 물음표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안에서 물음표를 안 쓴다는 거예요. 여기는 물음표는 뭔가요? 이건 문장 전체가 의문문일 때는 물음표 쓸 수 있지만 여기 이 안에서 의문사, 주어, 동사를 쓰고 이 안에 명사절 안에는 물음표를 안 쓴다는 거죠. In indirect questions. 그래서 이 간접 의문문에서는 의문문의 어순을 따르지 않는구나. 이걸 이 책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다른 책을 한번 볼게요. 두 번째 책. 얘는 in a clause relating to a question. 질문, 의문과 관련되는 절.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의문사로 시작하거나 if whether로 시작하는 그 명사절이었죠. 그런 절에서는 we normally use the same word order as in a statement. 우리가 같은 어순을 사용하는데 statement, 평서문과 같은 어순을 사용합니다. 얘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같은 내용이에요. 주어, 동사, 이 순서가 평서문의 순서잖아요. 그래서 이 명사절, 의문문하고 관련돼 있지만 이게 절이 돼서 문장 안에 이렇게 속해 있는 그런 경우에는 이게 평서문하고 같은 어순을 사용한다. 즉 주어, 동사 순서대로 쓴다. 이 말이 의문문의 어순을 안 쓴다. 나 평서문의 어순으로 쓴다. 나 똑같습니다. 똑같이 이거를 가리키는 겁니다. 마지막 원서를 한번 살펴볼게요. In reported questions, 여기도 역시 이거 간접 의문을 생각하시면 돼요. The subject normally comes before the verb. 잠깐만요.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인데 주어가 보통 온대요. before the verb, 동사 앞에 온대요. 그 말은 주어, 동사 이렇게 쓴다는 거잖아요. 주어가 동사 앞에 오는 거니까 역시 이게 표현은 다르지만 다 주어, 동사 순서대로 쓴다는 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And auxiliary do is not used.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일반 동사를 쓴 문장에서 일반 동사의 의문문을 만들 때 그 동사 주어 순서대로 쓰는 건 맞지만 그냥 그 일반 동사가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do, does, did라는 의문문을 만들기 위한 조동사를 만들어 썼었죠. 그런데 그게 지금 동사, 주어 순서를 안 쓸 거니까 do you like 해서 썼었는 그 do 이런 거 안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조동사, 의문문을 만들기 위한 조동사 do 안 쓴다. 이 얘기를 굳이 하는 이유는 이따 문제에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문제에서 다시 이야기해 볼게요. 그래서 이걸 다 종합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이 의문사로 시작하는 의문문, 얘를 간접 의문문을 쓸 때 제일 조심할 거, 그 앞에 의문사 쓰고 그 다음에 순서가 어순이 이 의문문처럼 동사 주어를 쓰는 게 아니라 그냥 평서문처럼 의문사 쓰고 나서 주어 동사 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를 이제 초점을 둬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냥 직접 의문문, 그냥 원래 의문문처럼 써보면 What is his name? 해서 의문사 쓰고 나서 동사, 주어 이런 어순을 쓰는 게 의문문의 대표적인 어순이었잖아요. 그런데 얘가 간접 의문문을 이렇게 문장의 일부분으로 명사절이 되어서 들어온다면 I want to know 다음에 명사절을 쓰는 건데 의문사를 제일 앞에 쓰기로 했고요. 그 의문사가 명사절의 신호탄이기도 했고요. What 그리고 주어 동사를 써서 his name is 이렇게 써야지 is his name 그대로 쓰면 안 된다. 여기 어순이 바뀌는 거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순을 조심하자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참고 하나 살펴보고 의문사로 시작하는 명사절을 마치려고 해요. 참고 부분은 뭐냐면 이 의문문을 만드는 거에서 평서문에서 의문문 만들 때 한번 생각해 볼게요. His name is Tom. 그의 이름이 Tom이야 라고 할 때 우리가 이 Tom 부분이 궁금하면 여기를 이제 의문사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래서 what? 라는 의문사를 생각해냈는데 의문사는 항상 문장의 앞에 쓰는 거고 영어에서 뭐 어떤 부분이 앞으로 오면 주어 동사 자리가 바뀝니다. 그래서 what? 이거 의문사는 제일 앞에 쓴 다음에 is his name 여기 있던 애가 앞으로 갔으니까 주어 동사 자리 바꿔서 이 의문문 어순이죠. 그래서 동사 주어 이렇게 썼던 겁니다. 그런데 An accident happened. 이런 경우에 이 어떤 사고가 일어났어 이렇게 했는데 뭐가 일어났어?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경우가 있고 그때는 지금 주어 부분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뭐가 일어났어? 여기를 what 이렇게 의문사로 바꾸고 보면 얘는 뭔가를 앞으로 끌어낸 경우가 없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의문사로 만들어서 이렇게 앞으로 나온 거였는데 앞으로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주어 동사 순서를 바꿀 것도 없고 그래서 얘는 그냥 what
근데 여기가 원래 주어 자리였는데 의문사가 됐죠. 그래서 우리 교재에도 참고 부분에 나올 거지만 의문사하고 주어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간접 의문의 어순도 원래는 의문사, 주어, 동사 이 순서대로 썼지만 의문사이자 주어죠. 그래서 그냥 그게 오니까 의문사, 주어 이거 한 방에 땅 쓰고 그 다음에 그냥 동사 오면 된다.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인데 나중에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한번 따로 구분을 해서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의문사하고 주어가 다를 땐 당연히 의문사, 주어, 동사 이 순서대로 쓰는 거고 의문사하고 주어가 같을 때는 의문사이자 주어, 동사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예를 들면 이렇게 되겠죠. 원래 직접적으로 의문문을 만들었어. What happened?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얘가 이 부분이 간접 의문문이 돼서 의문사 이걸 시작하는 그 명사절로 만약에 이 문장 안에 일부러 쓰인다면 I want to know 다음에 의문사이자 주어인 what 그리고 동사 happened 이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문사, 주어, 동사 이렇게 구분이 안 돼 있고 여기는 의문사, 주어, 동사 이렇게 되는 거죠. 의문사이자 주어, 동사 이렇게 거기까지 알아두시면 의문사로 시작하는 그 명사절이 의미하는 간접 의문문은 마스터 이걸 다 이해했다는 가정이 마스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 아까 if나 whether로 시작하는 그 명사절 그것도 간접 의문문이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살펴볼 건데 이거는 yes, no 의문문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렇다면 이제 얘는 yes, no 의문문을 간접 의문문으로 만들 때는 조심할 부분이 있습니까? 라고 하신다면 역시 어순은 중요합니다. 근데 어순보다도 조금 이제 더 먼저 생각할 것은 얘를 한번 같이 볼게요. 얘가 그냥 원래 의문문이 Can I keep it? 제가 그걸 가져도 될까요? 그렇게 만약 물어보는 거라면 얘가 이제 그 간접 의문문이 될 때 I wonder 하고 이 부분을 나는 명사절로 이렇게 넣어야 되겠다. 간접 의문문으로 써야 되겠다 라고 생각할 때 첫 번째 조심해야 되는 것은 접속사가 없던 게 생긴다는 겁니다. 아까 의문사로 시작하는 의문문은 그래도 의문사가 있었으니까 걔가 신호탄으로 딱 쓰이는 게 조금 이렇게 눈에 보일 수도 있는데 이 뭔가 yes, no 의문문을 그 간접 의문을 만들었을 때는 if, whether 없었던 거 그래서 예를 들면 can I keep it? 여기는 if나 whether가 없었는데 그걸 생각해서 써야 된다는 거 일단 그게 한번 첫 번째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yes, no 의문문은 그 명사절의 그 신호탄 중에서 if나 whether가 없었지만 우리가 생각해서 써야 되는구나. 그게 이제 첫 번째. 그리고 아까하고 똑같습니다. 어순 중요합니다. 주어 동사 순서대로 쓰는 거는 똑같아요. 아까나 지금이나. 그래서 can I 이렇게 의문문이 쓰였을 때는 동사 주어 이렇게 썼지만 우리가 그 명사절의 일부로 간접 의문문을 쓸 때는 평서문처럼 쓴다. 어순을 그렇게 말했었죠. 그래서 주어 동사 순서를 돌려서 if 아니면 whether I can keep it 이렇게 쓴다는 거. 그래서 여기에서 yes, no 의문문의 간접 의문을 할 때 조심할 것 두 가지. 첫 번째 없었던 이 접속사를 생각해서 if, whether 써야 된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주어, 동사, 어순을 써야 된다는 거. 그렇게 두 개를 기억하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보면 I wonder if I can keep it 이렇게 쓰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 교재를 너무 멀리 왔죠. 이제 우리 교재를 볼 수 있는데 한번 살펴보면 간접 의문문이 뭡니까? 라고 하면 한 문장 안에서 그래서 문장의 일부로 의문문이 문장의 일부로 쓰이는 경우 이게 이제 명사절이었던 거예요. 근데 명사절 중에서도 의문사로 시작하는 거 아니면 if, whether로 시작하는 거 그게 이제 문장의 일부로 쓰일 때 그걸 우리가 간접 의문문이라고 부르고요. 어순이 평서문처럼 쓰인다는 것은 아까 강조해서 여러 번 봤었죠. 그래서 간접 의문문은 그 명사절이 문장의 일부분으로 쓰이는데 그때 그 명사절의 신호탄 중에서 의문사로 시작하거나 if, whether로 시작하는 경우에 그걸 간접 의문문이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의문사가 있는 경우, 의문사가 없는 경우를 이렇게 따로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의문사가 있는 경우에는 조심해야 될 게 어순, 주어 동사를 써야지 의문문처럼 의문사, 동사, 주어 쓰지 않도록 하자. 그게 이제 첫 번째 조심할 거였고요. 의문사 없는 경우에는 그 질문에 의문문에는 없었지만 우리가 접속사 if, whether를 생각해서 쓰자. 그리고 주어, 동사, 어순 조심하자. 이거였습니다. 그럼 이제 예를 살펴볼게요. I don't know. 여기까지 쓰고 나서 이건 아까 이제 그 우리가 예문을 살펴본 거긴 한데 I don't know 절 표시를 하는 겁니다. 나는 모른다 해서 안다라는 그 동사는 이 동사가 필요한 대상, 목적어가 있어야 되고요. 그 목적어 자리에 보통은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가 있겠지만 딱 봐도 주어 동사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명사절을 썼구나. 근데 그 명사절 중에서 명사절 신호탄, 명사절 시작입니다. 신호탄 that 의문사 if, whether 중에서 의문사를 쓴 겁니다. 그리고 조심할 것은 의문사로 시작을 한 그 명사절에서는 주어, 동사, 어순으로 쓴다. 그래서 what
his name is 이렇게 쓴다라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아까 봤던 예문이에요. This map shows 이 지도가 보여준다. 근데 뭐를 보여주는지 보여주는 대상을 써야 되니까 목적어가 지금 필요한데 목적어 자리에 우리가 원래 명사를 쓰지만 명사처럼 명사절을 썼구나. 그리고 명사절의 신호탄인 의문사가 왔구나. 그리고 의문사가 올 때는 의문사, 주어, 동사, 어순도 잘 지키기. 이렇게 해서 지금 다 적용해서 쓴 간접 의문문 문장입니다. 그리고 참고도 아까 우리가 살펴봤었는데 간접 의문문에서는 의문사가 주어로 쓰인 경우에는 의문사, 주어, 동사, 어순이니까 의문사이자 주어 쓰고 동사. 그래서 please tell me 다음에 여기 부분이 명사절인 겁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하면 tell 사형식 동사입니다. 사형식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물론 이제 그 3학년 교재에서는 다음에 형식 볼 때 보겠지만 사형식은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런 이제 어순을 지켜서 쓰는 그런 패턴이죠. 주어, 동사. 근데 여기는 지금 또 please tell me 해서 명령문이어서 주어도 없네요. 그래서 동사부터 시작했는데 동사 다음에 간접 목적어인 사람, 나에게 이 직접 목적어인 이거를 말해줘. 이거에서 목적어 자리에 쓴 거니까 역시 명사절인 거예요. 그리고 그 명사절 자리에 지금 우리가 의문사로 시작하는 그 신호탄을 썼는데 의문사이자 얘가 주어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냥 바로 동사를 쓴 거예요. Who can solve the problem? 이 의문문 자체가 의문사이자 주어 자리가 궁금했던 거죠. 누가 그 문제를 풀 수 있는지. 그래서 의문사이자 주어, 그 다음에 동사 막바로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얘까지 아까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의문사가 없는 경우에는 I wonder, 내가 궁금하다. 근데 뭐가 궁금한지 이제 명사로 딱 쓸 부분인데 그 명사 자리에 명사절을 썼고요. 그 명사절을 시작하는 신호탄 중에 이제 셋 중 하나인 if whether를 썼고 그리고 그거는 이제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하고 관련이 되는 거였다. 그래서 if whether를 생각해서 쓴다는 거 그리고 어순은 주어 동사 어순을 쓰는 거 거기까지 생각해서 이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정말 제가 말하고도 엄청 걱정이 되는데 명사절에 대한 게 이제 만약에 이것도 처음 들어봤다 하면 정말 이제 오늘은 혼란의 도가니일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제 백지를 꺼내 놓으시고 명사절이라는 것은 주어 동사를 포함한 덩어리인데 그게 문장의 일부분으로 쓰이는 거 우리가 대괄호로 약속을 하기로 하자. 그리고 명사절이 의미 단위이기 때문에 따로 표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대괄호로 표시를 할 건데 괄호로 표시를 하려면 어떻게 알아보는지 알아야 되는데 일단 역할로 주어 역할을 하거나 목적어 역할을 하거나 보어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게 주어 동사를 포함한 덩어리다. 그러면 우리가 명사절로 생각해 볼 수 있고 조금 더 시각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것은 명사절의 단위가 시작될 때는 명사절 시작입니다 라는 신호탄 단어들이 있는데 그게 첫 번째는 that 그리고 두 번째 의문사 세 번째 if whether인데 의문사하고 if whether를 시작하는 게 간접 의문문에 해당되는 거니까 그 두 가지를 이제 알아보자. 그리고 의문사로 시작할 때는 그 명사절 시작에서 의문사 주어 동사를 쓴다는 거 그리고 if나 whether로 시작할 때는 yes, no 의문하고 관련되는 거여서 if, whether가 없었지만 우리가 생각해내서 그 접속사에 써야 된다는 것과 주어 동사 그 어순을 지킨다는 거 거기까지 생각하자라는 게 차례대로 생각이 날 수 있으면 끝입니다. 너무 쉽게 얘기했나요? 네, 여기까지 들어보셨으면 이제 조금 그 논리적으로 그래도 그 빈 화면에 조금은 생기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직은 뒤죽박죽인 상태일 수 있는데 그거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역시 저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일단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뭔가 이제 혼자 좀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제가 지금 막 너무 떠들어가지고 이게 생각할 시간이 없는데 이렇게 막 정보가 너무 많이 쏟아지면 그게 더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제 끄고 나서 이걸 잠깐 정지시켜 놓고 잠깐 그 진짜 빈 종이에 정리하면서 생각해보면 그래도 약간 차곡차곡 생각이 되고 만약에 생각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거기가 들을 때는 뭔가 그냥 후루룩 넘어갔는데 이해가 안 되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약간 더 다시 들어보거나 복습해서 채워주시면서 그 큰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면 그때 완성인 겁니다. 그래서 몇 번 복습을 하든 어떤 사람이 물어보는 경우 없잖아요. 너 이거 몇 번 복습해서 마스터했니? 절대 물어보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냥 10번 이해하려고 노력해서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하고 안 하고가 그냥 중요한 거니까 여러 번 복습을 해서 이걸 천천히 이해하고 가겠다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걱정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그 문제를 풀어보면 되는데 문제를 풀기 전에 이 부분은 정말 그냥 호기심에서 재미에서 아까 부가의문문도 그 억양 같은 걸 살펴보는 거 있었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이런 것도 좀 이제 그냥 궁금한 부분인데
사실 너무 문법 문제에 치우치면은 이런 거 볼 기회가 없기 때문에 저는 옛날에 궁금했었던 그런 내용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접 의문문 이렇게 복잡한데 그냥 직접 의문문 쓰지 왜 굳이 그 문장 안에다가 그 의문문을 넣어가지고 막 그 의문사 쓰고 if나 whether는 특히나 그 없던 접속사까지 만들어서 그리고 어순도 원래 의문문 어순 하느라고 힘들었는데 그걸 왜 다시 또 평서문 어순을 돌려서 이렇게까지 길고 복잡하고 힘들게 쓰는 걸까? 그게 궁금할 법도 한데요. 원서에서 이유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문장 우리가 아까 봤던 문장이에요. We can ask a question 우리 indirectly. 그래서 우리가 뭔가 간접적으로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By putting it into a subclause. 이 뭔가 종속절로 그 문장 안에다 집어넣어서 간접적으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그 간접 의문이라는 게 명사절이 되어서 문장의 일부분으로 쏙 들어가서 질문하는 거 맞았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어떤 종속절이 되는 거냐면 beginning with a question word 아까 의문사로 시작할 수도 있었고요. or with, if, whether. 그래서 if나 whether라는 접속사로 시작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는 명사절이 되어서 문장의 일부분으로 포함되어서 그 질문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건데 그래서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 겁니까? 여기 이제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This makes the question sound less abrupt. abrupt라는 단어가 낯설 수도 있겠네요. 이게 뭔가 갑작스러운 뭔가 좀 뜻밖의 뭐 이런 거거든요. 이렇게 해주면 간접 의문문을 써주는 것이 그 질문을 이렇게 들리게 한대. 소리가 이 질문을 듣는 사람이 less abrupt. 조금 덜 갑작스러운. 질문이 갑작스럽습니까? 좀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그냥 있는데 갑자기 what time is it? 갑자기 대뜸 그러면 질문을 듣는 사람 입장에서 좀 갑작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간접 의문문을 굳이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간접 의문문을 길게 쓰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한다면 이런 뭔가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덜 갑작스럽고 예의 있게 물어보려고. 그래서 이거를 좀 와닿는 예문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면 그냥 Where is Queen Street? 우리가 이제 걸어가고 있어요.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물론 excuse me 하면 그거 이제 조금 이제 덜어주는 역할을 하는 단어들이 있겠지만 이 질문 자체를 그냥 대뜸 한다고 생각하면 뭔가 그 낯선 사람한테 Where is Queen Street? 대뜸 이러면 듣는 사람이 좀 갑작스럽고 뭔가 좀 약간 예의 바르지 않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얘를 간접 의문문으로만 바꿔도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Could you tell me? 다음에 아까 의문사로 시작한 명사들을 넣어서 간접 의문문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Could you tell me where Queen Street is? 이 Queen Street가 어딘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해서 훨씬 진짜 좀 덜 갑작스럽고 뭔가 좀 예의 있는 느낌이 나죠. 그래서 우리가 영어에 그 뭐 존댓말이 없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래도 뭔가 예의 바르게 표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가 있습니다. 조동사를 사용하는 것도 그렇고 뭐 please를 붙이는 것도 그렇고 뭔가 좀 거리를 두는 표현들을 쓰는 것도 그렇고 근데 그런 것 중에 하나인 거예요. 특히나 의문문은 이제 질문하는 거다 보니까 예의 바르게 질문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듣는 사람이 덜 갑작스럽고 예의 바른 그 질문을 느끼게 하려면 좀 이렇게 그런 느낌을 주려면 이런 표현을 쓴다. 간접 의문을 이렇게 담으면 훨씬 부드러워진다. 이게 느껴져요. Could you tell me what time it is? 이렇게 넣으면 그냥 what time is it? 하는 것보다 훨씬 몇 시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들어가는 게 훨씬 부드럽긴 하죠. 그래서 이렇게 필요가 있으니까 간접 의문을 볼 필요 있겠군이라고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기엔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고 문제를 보면서 정리를 해볼게요. 문제는 총 10문제인데 10문제를 정리하는 동안 우리가 배웠던 것을 다 이렇게 복습해보면서 적용시켜보면서 할 수 있으면 좋겠죠. 다음에 주어진 문장을 간접 의문으로 바꿔 문장을 완성하세요. 그러니까 그냥 원래 직접 의문, 그냥 원래 우리가 평소에 하던 의문문인데 그것을 명사절 중에서 의문사로 시작하거나 if나 whether로 시작하는 그 명사절을 써서 간접 의문문으로 바꿔서 쓰세요. 이런 문제인 거죠. 그러면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Where is the nearest subway station? 그렇다면 where 의문사죠. 그래서 의문사로 시작하는 그런 의문문을 명사절로 간접 의문을 쓰면 우리는 그걸 의문사, 주어, 동사, 어순만 생각해주면 되겠죠. 어순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여기 안에 where 의문사를 썼고요. 그 다음에 주어 부분이 the nearest subway station 굉장히 길었어요. 그쵸? 이만큼이 주어고 그 다음에 동사. 그래서 여기를 홀랑 따라서 쓰면 안 되는 겁니다. Where is the nearest subway station? 쓰면 안 되고 어순을 생각해서 우리가 명사절이 이렇게 들어가서 쓰는 경우에는 의문사, 주어, 동사, 간접 의문문의 어순은 의문사, 주어, 동사. 그래서 의주동 거의 이제 세뇌가 되거든요. 나중에는 의주동, 의문사, 주어, 동사 순서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되게 간절하게 뭔가 이렇게 써본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서브웨이 스테이션을 그 사람이 모르고 있었어요.
네, 이게 정말 생각이 나더라고요. Where is the nearest service station? 정말 어딘가 그냥 지하철역에만 닿으면 내가 그 집에 숙소에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여행 갔을 때 지하철역을 못 찾았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핸드폰 배터리 나가고 막 비 오고 저녁이고 그래서 되게 아찔했는데 다행히 한국인을 만나서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전달하면서 2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문사가 있는 경우에는 어순만 조심하시면 되겠죠. 2번은 How did the food taste?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일단 의문사로 시작하네요. 그러면 일단 우리는 의문사, 주어, 동사 이렇게 써야겠다. 그거를 생각하시고 여기서는 1번과 달리 하나 더 포인트 생각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일반 동사가 나왔을 때 이제 문제인데 일반 동사는 의문문을 만들 때부터 그래서 일반 동사의 의문문을 만들기 위한 조동사를 씁니다. 그래서 원래 taste 이 동사가 그냥 대뜸 주어 앞으로 나가면 안 되고 이 일반 동사의 의문문을 만들기 위한 조동사 do, does, did 중에서 주어의 su 그리고 시제에 맞는 do, does, did를 써서 의문문을 만들었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다시 생각해야 될 때가 왔어요. 그래서 in reported questions 이런 그 간접 의문문에서는 the subject normally comes before the verb 이건 이제 우리가 알겠고요. 주어 다음에 동사 쓴다는 건 알겠고 and auxiliary do is not used 이게 조동사 do인데 조동사 do가 사용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당연하죠. 왜냐면 원래는 의문문을 만들기 위한 조동사였기 때문에 이 do, does, did가 사용되었지만 우리는 의문사 주어 동사로 이제 의문문을 안 쓸 거기 때문에 의문문 어순이 필요 없기 때문에 여기 썼던 do가 사라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사라질 때 조심할 게 있어요. 얘를 그냥 쏙 빼버리고 딱딱 쓰면 되는 게 아니라 얘가 사실은 이 주어가 3인칭 단수인지 아닌지 그리고 시제가 단순 현재인지 과거인지 이걸 다 담고 있어서 이 동사 자체는 그냥 이 동사 원형을 썼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걸 다시 얘한테 다 돌려주고 가야 돼요. 그래서 일단 의문사 주어 동사 쓸 건데 의문사 how 쓸 거고요. 주어 the food까지는 쓸 겁니다. 그리고 동사 부분 써야 되는데 taste 얘가 지금 taste의 모양을 취하고 있지만 이걸 보니까 과거였네요. 그래서 이 did는 사라질 거지만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사라질 거지만 그 여기에서 과거 의미를 담고 있었던 건 얘한테 넘겨줘서 tasted 이렇게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how the food tasted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생각할 게 굉장히 많았던 게 일단 의문사, 주어, 동사를 쓴다는 거 어순을 체크했어야 되고요. 그 어순을 체크해서 딱 쓰는 거는 좋았는데 여기에 형태, 동사의 형태까지 한번 더 고민을 해봤어야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얘가 있었던 게 의문문을 만들기 위해서 일반 동사의 의문문을 만들기 위해서 조동사 do, does, did 중에 하나를 썼던 건데 걔가 했던 역할 중에 이 시제의 의미를 얘가 담고 있었구나. 과거의 의미를. 근데 얘가 사라지면서 그 시간 개념을 다시 얘 돌려주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의미 tasted 여기에다 남겨주고 떠나면 돼요. 3번 해볼게요. What made her so happy? 그래서 뭐가 그녀를 그렇게 행복하게 했니? 이건데 여기는 또 다시 1, 2, 3번이 다 포인트가 있네요. 3번은 뭐가 그녀를 행복하게 했니? 그래서 이 부분 주어 부분을 원래 물어보고 싶었어요. 의문사로 시작하는 의문문에서 주어 부분을 물어볼 때 여기 또 특징이 하나 있었는데 우리 의문사, 주어, 동사 이 순서대로 쓰지만 의문사가 어차피 주어죠. 주어 역할도 하죠. 그 주어 부분을 물어보고 싶어서 주어를 의문사로 바꿨으니까 그래서 의문사이자 주어인 what 그리고 그냥 바로 뒤에 동사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의문사, 주어, 동사 이렇게 썼지만 얘는 의문사이자 주어, 동사 이렇게 되는 거죠. What made her so happy? 그래서 여기 부분을 물어본다는 것은 여기서 파악을 했어야 여기 이제 좀 자연스럽게 넣을 수 있었던 거겠죠. 1번, 2번, 3번 다 포인트가 있네요. 4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When did the tragic accident happen? 여기는 이제 이거는 2번에서 해봤기 때문에 조금 수월하게 가볼게요. When did the tragic accident? 그 비극적인 사건이 언제 일어났니? 이렇게 물어봤던 건데 그것을 우리는 간접 의문문으로 명사절로 넣어서 이제 한번 표현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역시 의문사로 시작했으니까 의문사, 주어, 동사 이렇게 써야 되겠다. 네, 의문사 when 쓰고 나서 주어가 the tragic accident 이만큼이 주어 그리고 동사 쓸 건데 역시 일반 동사여서 일반 동사의 의문문을 만들기 위한 조동사를 썼었지만 그거는 이제 이 의문문이 더 이상 아니니까 did는 사라질 건데 여기에 담고 있었던 과거형 이건 얘 주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nobody knows 의문사 when 주어 the tragic accident 동사 부분에 과거 의미까지 담아서 happened 이 형태까지 챙겨줘야 된다는 게 일단 포인트입니다. 5번 해볼게요.
Did he get married to the English girl? 이런 문제인데요. 얘는 일단 yes, no 의문문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그 영국 여자애하고 결혼했니? 라고 하면 yes, no 이렇게 둘 중 하나를 대답하겠죠. 그래서 의문사로 시작하는 의문문이 아니고 yes, no 의문문인 겁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포인트가 하나 있죠. if not whether 라는 접속사를 생각해서 써야 된다는 거예요. 없었지만. 그래서 can you tell me 다음에 여기에 명사절 중에서 if not whether로 시작하는 그 간접 의문을 쓸 건데 if not whether 중에는 아무거나 써도 됩니다. 여러분이 내키는 대로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쓰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어순 조심 주어 동사를 쓸 건데 마찬가지예요. 주어 쓰고 나서 동사를 쓸 건데 우리는 지금 이제 의문문이 그냥 평서문 어순이 되니까 의문문을 만들기 위해 썼던 조동사 need는 사라질 건데 근데 이 과거의 의미는 얘 주고 가서 get의 과거 형태인 got 여기까지 챙겨주시면 되는 겁니다. if 아니면 whether he got married to the English girl 뒷부분은 똑같아요. 6번으로 가볼게요. Who will look after her while her parents are working? 그렇다면 여기도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이 주어 부분을 물어보는 거였구나. 누가 look after her? 그녀를 돌봐줄 거니? 여기 뒷부분에 부사절로 그냥 추가적인 정보를 주는 부분입니다. 그녀의 부모님이 일하고 계실 때 누가 그녀를 돌봐줄 거니? 이 돌봐주는 사람, 이 주어 부분이 궁금해서 이 주어를 의문사로 바꾼 거고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의문사로 시작하는 의문문을 명사절로 만들 때 의문사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쓰는 게 아니고 의문사이자 주어 걔 하나 쓰고 동사 그냥 바로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건 그대로 그냥 고지고대로 들어가면 됩니다. Who will 의문사이자 주어 그 다음에 동사 그리고 뒷부분 다 똑같아요.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여러분 너무 힘드시죠? 네 문제만 풀면 여러분에게 자유가 찾아옵니다. 네 문제 한번 잘 마무리를 해볼게요. 7번은 Why didn't you agree with him? 이것도 의문사로 시작하는 의문문이네요. 근데 여기서는 또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일단 이거를 우리가 이제 또 명사절 의문사로 시작하는 간접 의문문으로 만들 건데 의문사 주어 동사 이렇게 쓸 건데 이번에는 부정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일반 동사를 쓴 문장에서 의문문을 만들 때나 부정문을 만들 때나 do, does, did 그 조동사 do가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얘는 부정문을 만들기 위해서 의문문을 만들기 위해서 얘가 어차피 역할이 똑같은데 지금 부정문은 계속 부정문을 쓸 거죠. 의문문은 이제 필요가 아니지만 부정문을 쓸 거잖아요. 너가 동의하지 않았던 이유 해서 이제 부정문을 쓸 거기 때문에 부정문을 쓰기 위해 필요한 조동사 얘 did는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의문사 주어 동사 쓸 때 걔를 그대로 쓰면 돼요. So why you didn't agree with him? 아까 같은 경우에는 그 의문문이 이제 없어지니까 평서문을 쓰려면 그 do 필요 없어 해서 버렸는데 이번에는 얘가 역시 부정문으로 쓰는 건 계속 부정문으로 쓸 거니까 부정문을 쓰기 위해서 일반 동사의 문장에서 부정문을 쓸 때 필요한 조동사이기도 해서 이 did가 그래서 이번에 남겨놓습니다. 정말 경우의 수가 많네요. 그래서 사실 1학년께 탄탄하면 정말 완전 흔들리지 않는 그런 탄탄함을 가지고 있으면 얘가 괜찮은데 사실 중학교 3학년 영문법을 볼 때 그 1학년 과정이 탄탄하긴 쉽지 않죠. 그게 완전히 복습이 돼서 몸에 배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 할 때는 정말 조금 이제 알 것 같았지만 시간이 가면서 오히려 더 흐려지잖아요. 그때 지금 이걸 정신줄을 꽉 잡고 다시 한번 그거 복습 겸 가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do, does, did를 쓰는 상황이 두 개인데 일반 동사가 쓰인 문장에서 의문문 만들 때도 그걸 쓰고 부정문 만들 때도 쓰는데 여긴 지금 부정문이 있어서 부정문을 만들기 위해 쓰이는 do, does, did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얘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왜 아까는 없었는데 안 없어집니까? 이런 이제 뭔가 그 질문이 있을까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의문사, 주어, 동사 이렇게 쓰는 거죠. Please tell me, 나한테 말해줘. Why you didn't agree with him?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8번은 How far is it from here to the airport? 여기서 공항까지 얼마나 머니? 이걸 물어보는 건데 일단 의문사로 시작하는 의문문이죠. 그리고 how라는 의문사는 뒤에 있는 형용사하고 묶어서 이렇게 의문사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죠. How old are you?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의문사를 이만큼의 덩어리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의문사 주어 동사 쓸 때 how far를 같이 묶어서 덩어리를 써야 된다는 거 일단 하나의 포인트. 그리고 어순이 주어 동사로 쓸 거니까 how far it is 그리고 뒤에는 똑같아요. 그래서 do you know? 너 아니? How far it is? 여기가 이제 주어 동사 순서가 바뀌는 거죠. 아까랑. 그래서 it is from here to the airport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9번은 Will my dream come true? 이거는 일단 yes, no 의문문이죠. 의문사가 없는 거 보니까 내 꿈이 실현될까? 이거는 그거는 yes나 no로 대답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 yes, no 의문문을 명사절로, 즉 간접 의문문으로 바꿀 때 접속사를 생각해냈어야 되죠. if나 whether 중에 하나 여러분이 마음에 드시는 거 쓰시고, 그리고 주어 동사 어순을 지켜서 주어는 my dream, 그리고 동사는 조동사가 의문문 만들려고 앞으로 갔던 게 이제 다시 제자리 찾아와서 if나 whether 그리고 my dream 주어, will come 동사 이렇게 뒷부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내 꿈이 실현이 될지 아닐지 알고 싶다 이런 거죠. 마지막 문제입니다. Does he have any brothers or sisters? 그래서 그가 남자 형제나 여자 형제가 있니? 이렇게 물어봤던 것을 우리 이제 간접 의문문으로 쓸 건데 I don't remember. 이게 기억이 안 나 라고 하고 나서 이 부분에 목적어 자리에 명사절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의문사 없기 때문에 역시 if나 whether 중에서 접속사를 하나 쓰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주어 동사 어순을 써야 되겠다 생각하시고 주어는 he 간단하게 썼는데 동사의 형태를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이게 역시 have라는 일반 동사, 일반 동사를 쓴 문장에서 의문문을 만들기 위해서 do, does, did 중에 지금 의문문을 만들기에 필요한 조동사인 do 조동사에 쓴 건데 형태가 왜 이렇게 됐냐면 does가 된 이유는 얘가 he, 주어가 3인칭 단수이고 시제가 단순 현재 시제일 때 우리가 그 동사에 s를 붙인다 할 때 do, does 중에 does를 쓰는 거 역시 우리 1학년 과정에서 연습을 했던 부분이죠. 그러면 근데 이제 얘가 주어 동사가 되면서 그 does는 필요 없어서 사라질 거지만 얘가 그 3인칭 단수이고 단순 현재 시제여서 es를 붙였던 그거는 우리가 얘한테 넘겨주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if나 whether 쓰고 주어 he 쓰고 동사의 형태가 이 have에 s를 붙인 형태일 텐데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되는 게 have는 s 붙인 형태가 얘는 그냥 불규칙이었죠. has 쓴다는 거 기억을 하신다면 if whether he has any brothers or sisters 그래서 얘는 이거를 생각해서 쓰는 거 게다가 주어 동사 어순 지키는 거 게다가 얘의 형태까지 만약에 이렇게 완벽하게 하셨다면 그냥 스스로 셀프 칭찬을 해주셔도 됩니다. 혹시 못하셨다면 자책은 하지 마시고 얘가 그런 거였지 복습하는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도 이 단어는 되게 어려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간접 의문문이라는 개념이 그냥 한 방에 빡 오는 그런 개념, 이해가 한 방에 그냥 쉽게 되는 게 아니어서 약간 곰곰이 생각해봐야 되는 과정이 있는 데다가 그 간접 의문문을 알기 위해서 명사절까지 오늘 처음 했다라고 하면 정말 혼란의 도가니겠죠. 명사절 개념 자체가 처음에 좀 이렇게 복잡하게 다가오는 부분이잖아요. 알아야 될 것도 많고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잘 설명하려고 해도 일단 내용이 좀 많아요. 전달해야 될 내용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가 섞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간접 의문문을 알기 위해서 명사절을 알아야 되는 것도 어려웠고 그 명사절도 이렇게 시작하는 신호탄이 3개나 되고 거기에서 또 의문사로 시작하면 그 어순이 주어 동사를 지켜야 된다는 거 그래서 어순이 또 의문문의 어순하고 다르다는 거 그리고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 같은 경우에는 if나 whether를 생각해서 내가 써야 되고 그리고 또 어순 주어 동사를 지켜야 되는 데다가 이 문제를 풀다 보니까 그 일반 동사의 의문문 의문문을 만들기엔 조동사 do, does, did 얘가 없어지면서 그 동사 형태를 챙겨야 되는 것까지 생각할 게 굉장히 많은 부분이긴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논리적으로 사실 이해를 못할 부분 정도는 아니고 다 이제 이해를 하려면 할 수는 있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건 아닌 거죠, 적어도. 그래서 그렇고 이제 한 번에 안 되면 여러 번 반복을 하면 된다. 그리고 중요하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너무 긴 시간 동안 너무 어려운 내용을 한 번에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물론 끊어서 하셨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하셨든 여기를 보고 계시다는 건 정말 큰 일을 하셨다는 거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 간접 의문문의 굉장히 굵직한 부분을 끝냈고 다음 시간에 이 부분을 살짝 복습하면서 뭔가 추가적으로 알아둬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그 내용을 새롭게 전달하고 간접 의문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거 일단 끝내고는 바로 복습하지 마시고 좀 쉬었다 하세요. 쉬기를 권해드립니다. 수고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다른 내용을 찾아뵐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